67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팀장의 관점. 저자 김규철. 출판일, 2023년 8월 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유능한 리더가 되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최고의 리더를 관리자가 아닌 뛰어난 전문가라고 표현했다. 하나의 팀을 책임져야 하는 팀장은 단순히 팀원과 업무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팀 자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즉 팀의 성과, 역량, 문화까지 다른 팀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유능한 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팀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궁무진하면서도 역설적이다. 기업의 체제를 수용함과 동시에 변혁을 시도해야 하는 전통적인 혁신가이자 성과를 위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적절한 위로를 전할 줄 아는 기술적인 휴머니스트여야 한다. 물론 과정과 별개로 좋은 결과를 보이는 팀장을 성공한 팀장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팀장은 성과를 만드는 팀원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실무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팀원들 속에 들어가 이야기를 듣고 진행 상황을 조망할 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유능한 팀장이란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팀장은 눈앞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팀에서 수행하는 전체 업무와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팀장의 관점을 저자는 책에서 팀장이 가져야 하는 6가지 관점으로 제시한다. 팀과 성과를 연결하는 일을 시작하는 관점, 일을 마무리 짓는 관점, 위임의 관점과 팀원의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코칭의 관점, 팀 문화의 관점, 멘탈 관리의 관점을 설명한다. 유능한 팀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력과 경험을 쌓아가던 직장인이 훌륭한 실무자로서 인정받아 팀장의 자리에 오른 순간 실무자로 일할 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좌절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초보 팀장들에게 여유를 잃지 말고 자신의 미숙한 점을 팀원들과 공유하며 더 나은 팀장의 모습으로 천천히 성장할 것을 주문한다. 이 책을 읽은 이 시대의 팀장들이 자신감 넘치던 모습을 되찾고 팀장으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에서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김규철. 컨설턴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금융과 리테일 산업의 경영 전략 및 디지털 혁신을 자문하는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퍼컨설팅 전략본부 스트래티지앤드 이사로 근무하며 국내 대표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고 있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집단을 이끄는 리더이자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일을 함께 맡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서 선임 매니저로 근무했고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했다. 컨설팅 기업,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유능한 팀장의 조건을 깊게 고민할 수 있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장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관점, 버드 아이뷰. 처음 회사에서 팀장 발령을 받은 날이 기억난다.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나가는 말로 팀장님 하며 짓궂게 사람들이 부르는 새로운 호칭이 썩 나쁘지 않았다. 그동안 롤 모델로 삼으리라 생각했던 얼굴, 절대 저런 팀장은 되지 말아야 하지 생각했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꼭 좋은 팀장이 되리라 다짐했다. 그야말로 기분 좋은 하루였다. 하지만 신임 팀장들의 행보는 행복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셰익스피어의 문장이 들을 때마다 가슴을 파고든다. 팀장은 극심한 감정 노동을 겪는다. 우리는 감정 노동이 콜센터 직원이나 승무원 같은 서비스직의 전유물로 치부한다. 하지만 팀장은 자신이 팀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에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 본격적으로 책임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위에서 가해지는 시기도 팀장이 되었을 때부터다. 팀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분명 실무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팀장이 된 순간부터 성공 가도를 달려오던 유능한 나는 온데간데 없다. 거울 앞에는 위아래의 압박을 샌드위치처럼 끼어 고통받는 한 무기력한 팀장의 얼굴이 보인다. 농구는 5명의 선수가 함께 뛰는 팀 스포츠이며 팀에는 에이스가 존재한다. 전체 경기 운영에서 선수들의 조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경기를 결정짓는 공격 상황에서 공은 에이스의 손에 쥐어진다. 에이스는 모두가 자신을 지켜보는 압박감을 견디며 마지막 공격의 책임을 끌어안는다. 최고의 선수들에게는 늘 그런 압박의 시간이 있다. 농구계의 슈퍼스타인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랬다. 팀장은 경기를 펼치는 팀의 에이스로서 기꺼이 책임을 떠안는 자리이기에 고독하다. 시중에는 팀장에 관한 많은 책과 교육이 존재한다. 이러한 팀장 지침서들은 주로 리더로서의 팀장 노릇을 다룬다. 우리는 은연중에 비전을 제시하고 앞장서서 조직을 이끄는 멋진 리더를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의 팀장은 좋은 리더인 동시에 좋은 기획자, 좋은 관리자, 좋은 코치, 좋은 어른이어야 한다. 팀원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설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하고
팀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고통받는 팀장들의 하루하루를 구원하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꿈이 아니다. 팀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팀장에게는 팀장의 일이 있다. 노노의 정치 철학에서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함을 강조하듯 팀장이 된 순간 실무자와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 많은 초보 팀장이 자신의 뛰어난 실무 능력을 뽐내며 팀원과 경쟁하려 한다. 어떤 팀원도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팀장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지나치게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 애딱지를 붙일 뿐이다. 실무자 시절과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팀장의 일은 한마디로 위에서 아래로 조망하는 것이다. 더 이상 팀장의 성과는 자신의 시간과 능력만을 발휘해 만들어내는 결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팀장의 노력은 팀원이라는 블랙박스를 거쳐 성과라는 결과값을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팀장은 자기 손안에 있는 하나의 실무에서 눈을 떼고 팀이 성과를 내는 전체 과정을 넓게 조망할 줄 알아야 한다. 경영 컨설턴트들은 이런 능력을 버드아이뷰라고 표현한다. 실무자가 땅에 발을 딛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팀장은 하늘을 나는 새의 시각으로 활공하며 주변을 조망할 줄 알아야 한다. 컨설턴트들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데 기업의 CEO들은 내부자는 볼 수 없는 것을 확인해줄 외부자의 시각과 컨설턴트들이 훈련받은 버드아이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고 이를 의뢰한다. 실무와 현실, 제약 조건과 복잡한 이해관계에 파묻히지 않고 넓은 시야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은 그만큼 가치 있다. 팀장이 가져야 하는 6가지 버드아이뷰. 1. 일을 시작하는 관점. 명료한 가설과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가? 2. 일을 마무리 짓는 관점.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끝낼 수 있는가? 3. 위임의 관점. 일의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운영을 맡길 수 있는가? 4. 코칭의 관점. 팀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5. 팀 문화의 관점. 승리하는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가? 6. 멘탈 관리의 관점. 자신의 멘탈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책은 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6가지 버드아이뷰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일을 맡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다. 팀장은 더 이상 개인으로 일하지 않는다. 팀이 하나의 명확한 가설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팀장은 주어진 일의 목적과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크게 조망하면서 계획을 제시한다. 두 번째 관점으로 일을 끝낼 때 마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성공적인 보고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다면 훌륭한 성과에는 좋은 마무리가 있다. 세 번째로 새롭게 가져야 하는 관점은 위임이다. 팀이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팀장은 각각의 일에 팀원이라는 자원을 적재적소로 배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팀장은 실무에 파묻히지 않고 일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조망할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관점으로는 코칭을 다룬다. 팀의 성과는 팀의 역량에 좌우된다. 팀장은 장기적인 팀의 성과를 높여가기 위해 팀원 개개인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해야 하며 지금 한순간이 아닌 팀의 장기적인 성장 경로를 조망할 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팀장이 되면 팀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팀장은 팀원들이 승리를 위한 기세를 키우고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전을 어떻게 공유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팀장으로서 한 조직을 맡기 시작하면 길러야 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팀장은 늘 스스로의 멘탈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많은 팀장이 성과에 대한 압박감과 팀원 관리의 부담으로 고통받는다. 팀장 스스로 건전한 멘탈과 여유 있는 심신을 유지해야 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새로운 관점을 장착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사람만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이 팀장이 가져야 하는 6가지의 관점들은 현재 경영 컨설팅 팀을 이끄는 시니어 팀장이자 후배들을 신임 팀장으로 육성하는 코치로서 여러 사례를 경험한 내가 정리한 팀장의 핵심 기술 리스트다. 물론 이 질문의 답은 합격, 불합격처럼 이분법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 누구나 강약점이 있을 뿐이며 모든 질문에 완벽한 만점을 받는 사람도 없다. 다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같은 현학적 질문에 빠지지 않고 팀장으로서 이 핵심 기술 리스트를 늘 마음에 품고 들추어 볼 만한 구체적인 준칙으로 세우면 좋겠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최고의 리더는 관리자가 아닌 뛰어난 전문가여야 한다고 믿었다. 초창기 애플을 성장시키기 위해 경영진은 전문적인 관리자들을 채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관리 능력은 있었을지라도 회사에 필요한 일을 실제로 만들어낼 역량은 없었다. 자신의 기준에 회사의 성과가 못마땅한 사람, 그들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관리 능력은 있었을지라도 회사에 필요한 일을 실제로 만들어낼 역량은 없었다.
자신의 기준의 회사의 성과가 못마땅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자신만큼 그 일을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팀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최고의 팀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잡스는 말했다. 여러분이 뛰어난 실무자로서 인정받고 팀장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팀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것이다. 다만 실무자이던 시절과 달리 팀장으로서 새롭게 익혀야 하는 팀장의 일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장착하면 된다. 이는 더 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무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노력이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유능한 팀장,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팀장,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팀장, 모두가 꿈꾸는 팀장, 그 모습에 다다르기 위해 이제 시작해보자. 책임을 맡은 팀장이라면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물론 팀장의 위에도 책임질 상급자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할 때 평범한 팀장이 아닌 위대한 팀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인식하고 이 책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결정은 없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 내려진 결정 아래의 팀을 결집시켜 옳은 결정임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최강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리더십을 소개한 책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의 저자 조코 윌링크 저커 윌링크는 이를 극한의 오너십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최고의 리더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넘어 자기 임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극한의 오너십을 갖는다. 라고 말했다. 이 말에 따르면 팀장은 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맡은 팀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일이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른 부서 때문에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 내 상사의 무능과 무책임함도 팀장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것이 더욱 높이 날며 넓게 조망하는 버드 아이뷰가 팀장에게 중요한 이유다. 통찰력을 유하는 일이란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달하는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새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프로세스를 꾸준히 제대로 뚜벅뚜벅 밟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팀장은 자신이 일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해보고 그 프로세스에 팀이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 팀장의 의도를 팀원 모두가 알게 해야 한다.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운 대안들을 앞에 놓고 있다면 합의에 이르는 방법론을 설계해 진전시키는 것이 좋다. 어쨌든 팀장은 긴 프로세스에서 팀원보다 한 발씩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놀라운 통찰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것이다. 위임은 지식이 아닌 경험의 영역이다. 일을 잘 못 맡기는 팀장은 아직 위임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일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때나 맡기는 거야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위임을 기피하다가 팀장의 책임이 너무나 커져서 혼자서는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위임을 못하는 팀장은 더 큰 역할을 맡지 못한다. 이는 한계를 스스로 긋는 셈이다. 위임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의 결과와 양을 예상할 수 있다면 과감히 팀원에게 일을 맡겨보자. 책임과 권한을 모두 고려해 부여해보자. 위임의 성공 경험을 쌓아가보자. 일을 못 맡긴다면 내가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도리어 무능해서는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유능할수록 일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위임을 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유능한 팀장은 팀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의하고 이를 팀원과 합의한다. 직군에 따라 어떤 역량을 키워가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량들의 어떤 수준의 단계가 있는지 안다. 이를 바탕으로 팀원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명확히 알려주고 팀원이 그것에 얼마나 충족했는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이런 팀장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팀원들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팀원마다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이 다르다. 팀원이 동료가 아닌 어제의 자신과 경쟁하도록 도와야 한다. 역량의 기대 수준이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모든 팀원은 각기 다른 동기와 성장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동기를 있다, 없다의 이분법이 아닌 어떤 종류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피자. 실제로 돈 때문에 일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고성과자 중에는 일 자체가 즐겁지만 차마 그렇게 말하기 민망해서 얼버무리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별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가장 강력한 동기는 즐거움이다. 다만 팀원들은 모두 각기 다른 동기 상태와 성장에 대한 열망 그리고 환경을 가지고 있다. 팀장은 팀원과 함께 팀원의 경력 계획을 주제 삼아 그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구글은 2008년부터 좋은 관리자의 조건을 연구해오고 있다. 개발자 중심 조직인 구글에서 관리자가 필요 없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시작한 이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팀의 생산성을 위해 관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유능한 관리자의 10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팀을 위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팀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팀이 부여받은 미션과 지향점을 바탕으로 팀장은 팀을 위한 비전을 팀원들과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은 가슴 설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팀장은 그 명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증명하며 팀원들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존재다. 팀장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조직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완벽하거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를 겸허히 내려놓는 것 역시 성숙한 행동이다. 그러나 불안을 이기지 못해 발을 동동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들어서도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는 잠시 일을 멈추고 그 감정의 근거를 돌아보고 하나씩 반박해 불안이라는 사실 실체가 없음을 인식하자. 그리고 문제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행동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팀장은 지극히 자기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이 편해야 상대에게 불안을 내비치지 않을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명량에서 장군의 대사가 비장하게 울려 퍼진다. 만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팀장이 느끼는 압박감도 마찬가지다.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압박감을 일정한 자신만의 루틴을 활용해 동력으로 바꿀 수는 있다. 나의 자아를 소중하게 아끼고 다루기 위한 명상과 태도, 최고의 순간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잠재의식의 훈련, 새로운 일을 회피하기보다 일이 주는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작게 쪼개어 실행으로 옮기는 습관이 그것이다. 팀장의 멘탈은 자신의 압박감을 관조하는 여유에서 나온다.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것을 로켓에 올라탄다라고 표현한다. 그 로켓은 빠르고 멀리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세련되지도 않고 첨단 과학의 결정체도 아니다. 구성원들은 이미 날고 있는 로켓의 날개를 교체하고 엔진을 정비해야 한다. 로켓에 문제가 생겨도 잠시 멈추어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팀장은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창업자의 꿈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우고 걸림돌이 되는 부채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 이때 의욕이 과한 나머지 창업자와 경쟁하거나 기존의 유산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의욕은 다른 데 써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타트업 커리어에 성공하려면 기존의 전문성 한 스푼과 새로운 배움에 열린 유연함 한 스푼이 모두 필요하다. 유능한 팀장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이 책에서는 팀장으로서 해야 하는 팀장만의 일을 다루었다. 뛰어난 실무자를 넘어 내 일과 성과를 넘어 팀의 일과 성과 나의 성장을 넘어 팀원들의 성장 나의 하루가 아닌 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팀장 역할의 본질이다. 유능한 팀장들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넓게 조망하고 더 멀리 보는 버드 아이뷰를 가지고 팀의 성과를 이끈다. 나도 좋은 팀장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책과 강의를 탐닉했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리더십, 코칭, 동기부여 같은 요소만 다루는 점이 아쉬웠다. 현실의 많은 팀장은 조직의 리더인 동시에 뛰어난 실무자여야 한다. 팀장이 배를 모는 선장이라면 팀원들이 바다를 동경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며 팀원들이 올라탈 배를 설계하고 배 제작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리더라는 말을 좋아하고 보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팀장에게는 보스로서의 역할과 권위가 분명 필요하다. 어떻게 나의 권위를 조직의 위계가 아닌 전문성과 역량의 근거에 만들 수 있을까가 정말로 해야 하는 고민이다. 책이 말하는 팀장의 기술을 모두 열거해놓고 미시적으로 분석한다면 분명 서로 상충하는 지점들이 있다. 팀장의 역할이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즉, 팀장의 역할은 어찌 보면 역설적이다. 리더로서 자신감을 가지되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을 가지지 말라든지, 전문가로서 지식과 관점을 전달하되 팀원들의 자율성을 위해 침묵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그렇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파 컨설팅의 전략부문 스트래티지앤드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더의 6가지 역설, 또 이런 상충된 리더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기고문이 정의하는 6가지 역설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로컬리스트 로컬리스트, 고결하고 진실한 정치가 겸손한 영웅, 전략적인 실행가, 기술에 해박한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 전통적인 혁신가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모습에서 균형점을 찾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역설의 조정이 변화하는 시대의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되고 싶은 팀장의 이미지가 있다. 그 이미지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훌륭한 리더들의 모습이 중첩된 결과다. 다양한 리더들로부터 닮고 싶은 모습을 따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완벽하고 고결하다.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양쪽 방향으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완벽한 이미지에 스스로가 충족하지 못하기에 힘들어하고 고뇌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쿠키 틀처럼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행동할 수 없다.
우리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균형점을 찾으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미리 정의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행동한 결과들이 쌓여서 자신이 형성된다. 우리는 팀장으로서의 내 모습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맥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영구루로 불리는 헨리 민츠버그는 팀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팀장이 지휘자와 유사하다면 온갖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때마다 신속하게 문제를 수정해야 하는 리허설 때의 지휘자와 같다. 냉철한 전략적 판단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팀장 역할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일상 속의 팀장은 팀원들 속에 들어가 수다를 떨고 일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녹초가 되고 팀원들을 향한 감정 노동을 하느라 괴로워한다. 팀장은 정신없고 힘든 일이 맞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팀장은 임원으로 경영자로 성장해 간다. 최고 경영자와 팀장은 영향력의 범위가 다를 뿐 본질적으로 경영과 관리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유능한 팀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점차 자신의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 함께 일해야 하는 팀원의 수가 늘어난다. 물론 팀원 수가 늘어나면 관리 방식도 진화해야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릇도 커져야 한다. 이렇게 관리의 기술과 그릇을 함께 키우는 훈련 과정을 겪는 사람, 이를 기꺼이 감수하겠노라 마음을 먹고 책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 분명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차세대 리더가 된다. 나에게 좋은 팀장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주변을 더 보살피고 귀를 기울인다.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원대한 기대를 가지며 상대의 성장을 위해 애쓴다.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 자산을 일구어간다. 좋은 사회 구성원은 좋은 팀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좋은 팀장도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일과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시대의 팀장들이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가꾸어 갈 때 개인의 삶에서도 더욱 반짝이는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